그날 저는 밤 11시에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이 대리는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빨리 끝내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실, 팀장이 자료를 탁 내려놓으며 내게 말합니다. 김민서 씨, 이게 어제 밤새 한 거예요? 이 퀄리티가요? 저는 그날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칭찬 대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빠른 것보다 꼼꼼한 게 중요해요.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에 이 대리가 팀장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요. 꼼꼼함이 기본이죠. 근데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 대리는 왜 칼퇴를 하면서 실수도 없는 건지, 저는 왜 야근을 하면서 실수는 더 많은 건지, 이거 능력 차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직장에서 벌어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김민서 입사 3년 차입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더 늦게까지 남는 이 이상한 루프 속으로요. 막내 며느리처럼 시키는 건 다 하고 시어머니 같은 팀장의 눈치는 다 보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느리냐는 말은 덤으로 받는 이걸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이라 부르더군요. 저는 제 스스로 느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빠른 편이었고 뭘 해도 남들 평균은 했거든요. 근데 직장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고서 하나 쓰는데 남들보다 2배는 걸리는 것 같고 회의 자료 만들다가 퇴근 시간을 넘기는 건 일상이고 메일 하나 답장하는데도 괜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의지가 약한 건지 아니면 그냥 느린 사람인 건지. 그런데 있잖아요.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하고요. 우리 팀에서 제일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였는데 성과는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칼퇴하는 이 대리가 팀장한테 칭찬을 받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이요. 월요일 오전 팀 회의에서 나 팀장님이 업무를 나눠주셨습니다. 저한테는 3가지가 왔어요. 경쟁사 분석 보고서, 고객사 제안서 초안, 다음 주 팀 발표 자료. 마감은 셋 다 금요일. 김민서 씨는 이번에 이 3개 맡아줘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냐고요? 사실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속도가 안 나고, 속도가 안 나니까 밤까지 남게 되고, 밤까지 남으니까 다음날 멍하고, 멍하니까 또 집중이 안 되고, 이 루프가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팀장이 제출된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김민서 씨, 이 보고서 좀 보완이 필요하겠는데요.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이 대리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 팀장님, 저는 보고서 쓸 때 항상 핵심부터 잡거든요. 이 대리는 그 주에 야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나흘 연속 야근을 했고요. 결과물은 이 대리께 더 나았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루에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를요. 그리고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실제로 일이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어요. 매일 확인하다가 메신저 보고, 메신저 보다가 팀장님이 부르고, 팀장님 얘기 듣고 돌아오면 아까 뭐 하던 중인지 까먹고, 다시 찾다가 또 딴 게 생기고, 저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정작 보고서는 조금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이 대리를 보니까 달랐어요. 이 대리는 오전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메신저도 늦게 답하고 자리도 잘 안 뜨고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팀장님이랑 수다도 떨고 여유롭게 있었는데 일은 다 돼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이 대리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능력보다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고 이 대리는 딱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좀 허탈했어요. 야근을 해서 느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차이를 처음으로 짚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상무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십니다. 김민서 씨, 요즘 야근 많이 하던데.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상무님. 죄송합니다. 업무가 좀 밀려서. 야근이 잘못이에요. 내가 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해요. 나도 30년 전에 김민서 씨랑 똑같았어요. 누구보다 오래 앉아 있었는데 성과는 그냥 그랬거든. 그때 나한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바쁜 거랑 일하는 거랑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그 말이 좀 찔리네요. 찔리죠. 나도 그랬어.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정상무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들이 제가 3년 동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김민서 씨,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매일 확인하고요. 메신저 보고 팀장님 오시면 지시사항 받고. 그러다 보면 오전이 가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아침에 메일부터 열면 그 순간부터 하루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남이 보낸 메일에 내 하루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지킨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딱 10분. 메일이랑 메신저 열지 말고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3가지요? 그것만요? 그것만요. 3개 이상 적으면 결국 다 못해요. 사람이 하루에 진짜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많아봤자 3개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를 오전에 해요. 오전 2시간이 사람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 시간에 제일 무거운 걸 해버리면 오후는 좀 숨통이 트여요. 근데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걸 시키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내 3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달라요. 팀장이 뭔가를 시켰을 때, 그럼 오늘 이건 내일로 미뤄야겠다 하고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그동안 아침에 메일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에 끌려서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었던 거였습니다. 2번째. 이거 듣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김민서 씨. 지금 업무 볼 때 메신저 창 열어놔요? 네, 항상 켜놔요. 답장 늦으면 눈치 보여서요. 그게 엄청난 속도 저하예요. 실험을 하나 해봐요. 뭔가를 하다가 딴 데 한번 주의가 갔다 오면 원래 하던 거. 다시 집중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린다고 해요. 하루에 메신저를 10번만 확인해도 2시간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많이요? 직접 세어봐요. 어제 메신저 몇 번 확인했는지. 아마 10번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날 세어봤습니다. 메신저를 하루에 30번 넘게 확인했더라고요. 그러면 30번 곱하기 15분이니까 계산이 안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집중해야 하는 시간엔 메신저를 아예 닫아요. 대신 1시간에 한 번씩 몰아서 확인해요. 처음엔 팀원들이 왜 답장이 느리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1시간 안에는 다 답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업무를 섞지 마세요. 섞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고서 쓰다가 중간에 메일 쓰고, 메일 쓰다가 자료 찾고, 자료 찾다가 또 딴 거 보고. 이러면 결국 뭐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요. 오전 9시부터 11시는 보고서, 11시부터 12시는 메일 처리.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같은 종류의 일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뇌가 한 가지 모드에서 작동하는 게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걸 이 대리가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도요. 의식하든 아니든 빠른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일해요. 저는 그게 이 대리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식이었어요. 누구든 배울 수 있는 방식. 3번째. 보고서 쓸 때 뭐부터 시작해요? 일단 쓰기 시작해요. 쓰면서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간에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쓰면서 생각이 정리된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건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방향이 흔들리고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빠른 사람들은 쓰기 전에 15분을 먼저 써요. 보고서 본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가 뭘 말하려는 건지 딱 3줄로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근거가 뭔지, 그래서 뭘 해달라는 건지. 이 3줄이 잡히면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나요. 나는 처음 이걸 배우고 나서 보고서 쓰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 더. 완벽하게 쓰려는 거 버려요. 네, 처음부터 완벽한 보고서 쓰려고 하면 시작을 못해요.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계속 고치다가 시간만 가고. 일단 70점짜리로 먼저 끝내요. 그리고 나서 다듬는 거예요. 70점짜리 하나 완성한 게 미완성 100점짜리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퀄리티를 뭐라고 하면요? 70점을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70점을 먼저 끝내놓고 다듬으면 90점이 돼요. 처음부터 100점 쓰려다가 아무것도 못 끝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뭔가를 일단 완성해 놓으면 뇌가 훨씬 편하게 수정을 해요. 빈 화면 앞에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저는 그때까지 보고서를 열면 빈 화면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빈 화면이 저를 멈추게 했던 거였어요. 4번째. 김민서 씨, 하루에 회의가 몇 개예요? 많을 땐 4, 5개요. 요즘은 회의가 너무 많아서 정작 일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의에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2, 3시간이래요. 근데 그 회의 중에 절반은 사실 안 해도 되는 회의거나 훨씬 짧게 해도 되는 회의예요. 근데 제가 회의를 없애거나 줄일 순 없잖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회의에서 시간을 덜 잃는 방법은 있어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정해요. 이 회의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게 뭔지,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 할 게 뭔지. 그게 없으면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5분 안에 메모를 정리해요. 뭐가 결정됐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걸 안 하면 회의한 게 증발해요. 다음 날이 되면 뭘 결정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러면 또 확인하러 다니고, 그 시간이 또 낭비되고. 5분 메모가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물어보러 다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게 하루에 30분은 아낀다고 봐요. 저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다음 업무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걸 따로 정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하면서 다시 묻는 시간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게 또 다른 시간 낭비였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업무 방식 말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김민서 씨, 나 팀장님한테 뭔가 혼나거나 이 대리 때문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남아 있어요? 솔직히 집에 가서도 생각나요. 자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게 업무 속도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소모되면 일하는 속도가 떨어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머릿속이 그걸 계속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보고서 쓸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 이걸 몰라서 상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날 하루를 망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썼으니까 사실 그 상사가 나한테서 하루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그래서 안 줘야 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 팀장님한테 뭔가 들었을 때 딱 10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저분이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저분이 윗선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대부분의 경우 나 팀장님이 화를 내는 건 김민서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뭔가 불안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래로 푸는 거고요. 그게 맞는 행동이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 말이 덜 꽂혀요. 아, 저분 오늘 위해서 뭔가 있었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돼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되나요? 처음엔 안 돼요. 근데 반복하면 돼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리처럼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이 대리가 팀장한테 뭔가를 말했다거나 나를 은근히 무시했다거나 하는 것들. 거기에 반응하고 신경 쓰는 순간 내 에너지가 거기로 다가요. 직장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리가 뭘 하든 내가 내 것만 잘하면 결국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나 팀장님 한마디에 하루를 소모하고 있었고, 이 대리 행동 하나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내 일은 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얘기한 거 정리해 줄게요. 첫째, 아침에 딱 3가지만 정해요. 매일보다 내 할 일 먼저 해요. 둘째, 한 번에 하나씩만 해요. 섞으면 다 느려져요. 셋째, 보고서는 쓰기 전에 3줄 먼저 잡아요. 완벽함보다 완성이 먼저예요. 넷째, 회의 끝나면 5분 메모. 나중에 헤매는 시간이 없어져요. 다섯째, 감정 소모를 줄여요. 에너지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일에 써야 해요. 이게 거창한 방법처럼 안 보이죠? 솔직히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단순한 게 오래가요. 복잡한 건 3일 만에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빠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아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방법의 차이예요. 김민서 씨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방식만 바꾸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느린 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식을 몰랐던 것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3주가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메일 대신 노트를 먼저 폈어요. 오늘 할 일 3가지, 딱 그것만. 메신저는 닫았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열어도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고서 쓰기 전에 3줄 먼저 잡았어요. 이게 제일 효과가 컸어요. 쓰다가 다시 쓰는 일이 확 줄었거든요. 회의 끝나면 5분 메모. 이건 좀 귀찮았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헤매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 팀장님이 뭐라 하면 속으로 딱 10초 생각했어요. 저분 오늘 뭔가 있었구나. 3주 만에 야근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20분에 퇴근을 합니다. 성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달라졌어요. 나 팀장님은 여전히 나 팀장님이세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저였습니다. 이 대리가 야근하며 자리를 지키지만 저는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서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이번 분기 보고서 김민서 씨거 잘 됐네요. 저는 그 말에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방식을 좀 바꿨더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나 팀장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야근 안 하고 만들었다는 뜻인 걸 아셨거든요. 그게 사이다였냐고요? 솔직히 조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오랜만에요. 업무 속도를 2배로 만드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방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아침에 3가지만 정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고 쓰기 전에 먼저 설계하고 회의 끝나면 5분 정리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 거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